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광영입니다. 앞에 공연이나 이렇게 IR을 들으면서 제가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이게 잘못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준비한 거 그냥 하겠습니다. 넘기면 됩니까?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융합하는 노력을 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내부 얘기라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좀 제가 상당히 망설여지지만은 그러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로 왜 카이스트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대학인데 문화예술을 강조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 55년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이제 50주년 됐는데 50주년 시즌인데 50년 동안 이제 발전해 오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월드 클래스 대학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요.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 대학인 얘기는 못 들어요. 인류 대학이라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대학이 돼야 되는데 인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느냐? 반성을 해보니까 우리가 월드 클래스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큰 게 대체로 좀 따라하기였어요. 따라하기. 근데 이제 세계 인류 대학이 되려면은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따라가면은 이건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와 같이 처음에는 급속도로 남이 하던 거 벤치마킹, 우리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우리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했어요. 벤치마킹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하는 게 한계에 다다르면은 이제 더 이상 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새로운 길로 가야 돼. 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같이 바꾸자 해가지고 뭐 생각을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연구실마다 뭐 1랩 1최초 최고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최초가 더 중요하다. 최초가 더 중요하다. 한 랩에서 모두 무조건 한 개씩은 새로운 걸 하자. 뭐 이렇게 강조를 노래 부르듯이 했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걸 하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적인데 그걸 위해서 저도 좀 뭘 좀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TV도 거꾸로 이렇게 보고 요 화면은 아마 유퀴즈에 있던 화면인데 제가 유퀴즈 녹화할 때 그랬어요. 제가 거꾸로 본다, 나 거꾸로 본다. 그러니까 아니 방송도 한번 거꾸로 다 송출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송출한 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제 사무실에 있는 조직도도 이렇게 거꾸로 놓고 지금도 저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붙인 거는 뭔가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 그거고 또 동시에 제일 아래가 총장이 되고 제일 위에가 교수님들, 학생들 제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게 이제 바꾸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달력도 제 사무실에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 같은 경우는 2026년 달력이 있고 2036년 달력이 있고요. 그래서 10년 후 달력,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10년 후 달력을 제가 보고 있는 거를 이제 기자가 찍은 윤일 기자님 찍으셨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근원적으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의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새로운 걸 하자. 새로운 걸 하자. 그러면 기존 거에서 벗어나자. 그런데 뭘 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그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10년, 20년 후에 인간이 원할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꾼다는 건 많이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냐? 10년, 20년 후에 인간이 원할 걸 찾아야 돼. 근데 원하는, 그는 인간이 원할 것을 어떻게 아느냐? 20년 후에 원할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거의 답이 있어요. 인간 본성이 가르쳐줘요. 인간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미래에 원하는 거야. 인간 본성을 거역하고서는 여러 뭐 정책이나 뭐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후에 인간이 원할 것을 쓴 인간 본성인데, 이걸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인문학이에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인문학은 미래 문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명의 나침반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일상의 탈출, 새로운 걸 하겠다는 그런 에너지는 예술에서 얻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는 인문학에서 방향을 잡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로켓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 로켓은 2단 로켓이에요. 여기에는 1단 로켓은 예술이야. 저에게는 예술의 미덕이 현실의 이탈입니다. 현실 탈출,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단 로켓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 의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켓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륙이에요. 여기가 예술을 통해 가지고, 예술의 에너지로, 일상을 탈출하는 에너지로 현실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궤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고, 저는 그래서 예술과 인문학은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류대학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세계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런 노력을 카이스트 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첫 번째로 인문학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인문학 대학원을. 예. 그러니까 제가 21년에 총장이 됐는데, 뭐 21년에 준비해가지고 바로 만든 겁니다. 초특급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느냐? 기존의 인문학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문학은 뭐 잘 학생도 안 가고, 학생들이 졸업해도 좀 취업이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인문학은 AI 빅데이터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대학원은 언더 학부에서 인문학을 하고, 철학, 사회학 뭐 이런 걸 하고, 대학원에 와서 빅데이터 AI를 배워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더니 전국에 있는 인문학자들이 모두 다 몰려와가지고, 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게 바로 그동안 인문학 소외됐다, 인문학이 막 침체됐다 막 그러던 분위기 속에서, 야, 인문학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놀라고 다들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과 만들 것처럼 하고 갔어요. 근데 아직도 만들었다는데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대박이 났어요. 대학원 경쟁률이 5대1이에요. 여러분들 인문학과에서 대학원 1대1 형 넘는 거 봤어요? 1대1 안 넘잖아요. 다 미달이잖아. 5대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인문학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인문학인 거는
뭐 제가 또 단순하게 제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인간의 뇌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20년, 한 30년 동안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다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문학적인 상상력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근데 요즘에 책 읽는데 무슨 책 이걸로 다 읽을 필요 있어요? 요거 책 이걸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읽어줘요. 컴퓨터가 너무 잘 읽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AI를 잘 활용하면은 20년, 30년 동안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5년, 10년만 읽으면 돼요. 나머지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더 좋은 증명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했습니다.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인문대학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인문대학의 교수진의 절반은 카이스트 출신일 수밖에 없다. 공과대학은 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공과대학은 뭐 카이스트 출신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인문대학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없죠. 그렇지 뭐 우리가 박사학위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20년 후에 여러분 지켜보세요. 절반 이상이 카이스트 출신일 겁니다. 왜냐면은 인문대학에는 교수진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은퇴하시면 자리를 비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 철학합시다. 순수 철학한 사람 뽑겠어요? 컴퓨터 인공지능을 잘하는 철학자를 뽑겠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인류 문명의 방향, 나침반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에는 전산학과 교수도 참여하고 전자학과 교수 참여하고 기계과 교수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술로 가겠습니다. 예술에는 저희가 조직을 개편했어요. 그래서 예술융합센터 학장급으로 예술융합센터장 총장 밑에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미술관장과 공연관장 두 보직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학과장급이고 여기는 학장급이고요. 그래서 미술관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미술관에는 미술관 본관이 있어요. 건축 면적 900평짜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캠퍼스에 갤러리가 5개 있습니다. 미술관 본관에는 전시실이 7개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는 캠퍼스 곳곳에 있습니다. 기증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리고 강당에 공연관이 있습니다. 강당에 콘서트홀이 있고요.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술관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미술관이고요. 학교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전시된 모습입니다. 미술관 건립은 제가 미술관 건립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 방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럴 돈 있으면은 실험 장비도 사고 연구 시설도 개선하지 그런데 헛돈 쓴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학교 돈 하나도 안 쓰니까 모두 다 기부금을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기부금 들어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작품도 집만 지금 뭐하냐 전시할 것도 없는데 그러더니 또 짓는 동안에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장들이 유경채, 백문기, 유영, 김인중, 오승우, 이승택 이분들이 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님이십니다. 예술원 회원들 이런 분들이 작품을 기증하셔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5개의 갤러리가 학교 캠퍼스 안에 있고 7개의 전시실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장품이 400점 이상이고요. 평가액으로 보면 200억 이상의 기증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에는 누가 준다고 그러면 작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냥 받다가 요즘에는 이제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또 작품을 출전했어요. 이게 제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그냥 이 작품의 제목이 41만 6,100입니다. 작품 제목이 41만 6,100. 이게 왜 이런 작품이 생겼냐면요,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오래돼 가지고 19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 리모델링 하는 장에 갔더니 변기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녹청색으로 이렇게 줄이 딱 있는 겁니다. 청색으로. 이걸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지, 이런 청색,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긁어내야 돼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 출근해가지고 그 변기 어디 갔냐고 절대 손대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붙잡아서 이걸 이제 작품으로 제가 이제 미술관장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이 하나 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미술관장님이 그거 괜찮다, 작품성이 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19년 동안 이게 변기를 썼던 거든요. 그럼 이 청색이 왜 생겼냐? 위에 파이프 보이시죠? 파이프가 구리관이에요. 네, 구리관에서 산소가 좀 들어갔는지 어떤지 구리관에 구리 녹물이 19년 동안 흐른 거예요. 흘러가지고 저렇게 청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몇 번 물이 흘렀을까? 그래서 하루에 20번 사용했다 치고 하루 한 번 사용하면 2번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루에 40번 곱하기 19년 곱하기 365 하니까 41만 6,100번이 돼서 작품을 41만 6,100으로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오리 갤러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관은 지금 현재 학교 안에 공연이 1년에 32번 있습니다. 금요음악회는 여기 계시는 김명석 교수님께서 4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40년 전에 시작해서 매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공연인데 그게 1년에 16번 하고 있고요. 40년 동안 해오는 거고, 그 외에 버스킹, 저는 버스킹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직원들 그냥 형식 없이 그냥 식당 앞에서, 도서관 앞에서, 미술관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런치 콘서트는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도시락 뭐 이런 거 샌드위치 먹으면서 음악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런치 콘서트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2번 공연이 있는데 32번을 보면은요 1년이 54주잖아요. 그런데 방학 넉 달 빼면 8개월이에요.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음악회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또 우리 거장도 불러야 돼서 조수미 교수님도 초대를 해서 조수미 예술연구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조수미 교수가 우리 연구원이에요. 지금 에트리하고 같이 하는 AI 이용한 그 음악 연주하는 하고 있고요. G드래곤도 우리 초빙 교수죠. 한 등급이 낮아요. 조수미하고 같은 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같은 급으로 해주는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조수미하고 같은 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붙여줬고, 또 최근에 작년에 초빙 교수로 모셨고, 며칠 전에
장한나 사장하고 이제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특히 AI 융합을 통해 가지고 예술의 지평을 넓히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교롭게 저하고 장한나 사장하고 둘이 이제 기념 축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문안을 같이 만든 것처럼. 내용 공통된 문안이 뭐냐면은, AI 시대를 위해서 AI를 우리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관객의 음악 감성을 더 지평을 넓혀주는 대로 활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혹자는 잘못하면 AI가 예술을, 우리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둘 다 그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 지평을 더 넓혀주는, 도와주는 걸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융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수 사장님하고도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티언스라는, 아트와 사이언스를 결합하면 이제 아티언스라는 말도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AI 시대에는 그 아티언스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을 인문학과 과학기술 융합해서 나와요. 인류 문명의 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되고, 또 중요한 거는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인간이 여유 시간이 많아집니다. 열심히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럼 여유 시간에 뭘 해요? 뭐 등산 가는 또 한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즐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술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 가치. 제가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있으면은 기능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은 디자인을 보게 됩니다. 디자인, 어떤 모습인가, 이게 어떤 기능을 해주는가, 디자인을 보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를 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냥 브랜드 상표가 그냥 다 안 봐요. 이미지예요. 무슨 이미지로. 그런데 저는 카이스트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카이스트는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고, 인문학을 예술에서 융합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인류 문명에 나아갈 방향을 찾고, 또 새로운 창조성을 얻고, 이게 기능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융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에서 가치 경영으로 생각을, 기능, 창조성,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학교 이미지를, 브랜드를 올리는 그런 쪽으로도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위기에 맞는 내용이 됐는지 걱정이 되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